야구에서 가장 화려한 동작이 많이 나오는 게 수비예요. 김별명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랑 굉장히 친한데, 평범한 플라이를 평범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천 번 연습한다. 그게 프로다. 순서로 1, 2, 3, 4, 5, 6, 7, 8, 9를 써놓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데, 지터 점프, 데릭 지터라는 이제 왕년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공이 3루간으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면 쫓아가서 잡은 다음에 그대로 뛰어 오른 다음에 점프해서.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전망과 분석이라면, 1타 볼펜은 야구를 잘 아시는 야자들께서는 어쩌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야구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야구와 개론 시간입니다. 야구도 선수들도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야구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야구의 원리들, 기본기를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새로운 야구의 매력, 그리고 야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 야구와 개론 1강부터 4강까지 통해서 잘 아셨죠? 오늘은 5강째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듯이 오늘은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은 3, 3은 9 수학 얘기로 시작해서 3과 3, 9로 이어지는 아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수비는 아웃을 만들어내는 행동, 상대방의 아웃을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뽑아내느냐가 수비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겠죠. 그게 우리의 승리를 높이는 방식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야구의 꽃은 뭐라고 그러죠? 야구의 꽃은 홈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구의 꽃은 꽃보모 또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야구의 꽃은 수비다. 여러분, 그 야구에서 가장 화려한 동작이 많이 나오는 게 수비예요. 홈런은 꽝 치면 슉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게 뭐 미학적으로 아름답거나 그런 거나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수비 동작에서는 뭐 거의 체조, 묘기 뭐 이런 것들처럼 보여요.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가슴을 쫄깃쫄깃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스포츠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파에. 지금은 이게 조금 붙어있거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9시 뉴스 끄트머리에 날씨와 생활 나오고 나면 그 뒤에서 바로 9시 한 40분, 45분쯤에 스포츠 뉴스 바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걸 기다리는 거야. 야, 여기서 스포츠 뉴스 오늘 무슨 얘기 해줄까? 오늘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곰곰이 조마조마하면서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사라져서 9시 뉴스 메인 뉴스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아주 심야의 매거진 형태로 보여주거나 하는데, 그 스포츠 뉴스에서 야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이라이트라는 건데, 하이라이트 홈런 장면도 나오기는 하지만 야구의 하이라이트 탑 10 하면 거의 8개는 다 화려한 수비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수비가 진짜 야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야구의 꽃이 홈런이라면 수비는 그럼 야구의 불꽃, 김성훈 감독의 불꽃 야구처럼 김성훈 감독 수비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불꽃 혹은 야구의 꽃은 수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가 왜 화려하냐? 물론 어려운 수비를 만들어내는 화려하죠. 근데 일반적인 수비들은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그냥 앞에 굴러오는 거 잡아서 그냥 일루에 던지거나 삥 날아오는 건 쫓아가서 딱 잡으면 되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 야구 수비가 그까이 거 뭐 투수가 잘 던지면 되지 수비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비 못하면 팀 성적이 안 나죠. 여러분 야자를 불도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수비가 쉬워 보이는데 정말 그게 쉬운 플레이냐? 수비가 쉬워 보이니까 수비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야,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데, 혹은 연봉이 얼마인데 그런 것도 못 잡냐 이 XXX라고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쉬운데, 실제 야구의 수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고 아주 빠른 공을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잡아서 총구를 하거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고, 일본의 니시오카 스요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격수 출신의 선수가 있어요. 한국 선수라고 되게 친해요. 김별명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랑 굉장히 친한데, 니시오카의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평범한 플라이를 평범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천 번 연습한다. 그게 프로다. 그러니까 니시오카는 사실은 야구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땀을 많이 안 흘립니다. 투수들 정도만 이제 공 열심히 던지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데, 대부분 야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평범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 전에, 경기 후에, 경기를 하지 않을 때 땡볕에서 어마어마한 땀을 흘리면서 수천 번의 플레이를 연습하는 거, 그게 바로 야구고 그게 바로 야구의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은 야구의 기본이고, 야구의 승리를 위한 밑바탕을 갈고 다지기 위해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수비를 잘하는 팀은 승리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니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그 평범한 플레이를 더욱 평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잘하는 수비, 뭐 이제 많은 해설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잘하는 수비는 쉬워 보이는 수비입니다. 야구라는 종목 자체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진짜 야구 잘하는 선수. 그래서 막 달려가갖고 어렵게 슬라이딩 캐치해갖고 잡아 던지는 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어쩌면 더 잘하는 선수는 그거를 슬라이딩 캐치까지 하지 않아도 돼. 미리 딱 예측하고 가서 움직여서 편하게 잡아서 편하게 던져서 아웃시키면 그게 최고의 수비.
외야에서 툭 하면 막 뛰어갖고 쑥 슬라이딩해서 공 잡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잘하는 선수는 미리 가서 턱 잡는 것. 아주 어려운 플레이도 쉬워 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들. 만약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겠죠. 인생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을 되게 쉽게 처리를 해요. 그 일을 어려운 일도 쉬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게 저 지금 학원 강사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학원 강사님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쉬워 보이게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그게 진짜 1타.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잘하는 수비는 쉬워 보이게 만드는 수비다. 그래서 오늘은 수비의 기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인터넷 쇼츠에서 정승재 수학선생님, 아까 1타 중 1타 오브 1타 정승재 선생님께서 이 그림 그려서 수비 번호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잘 아시겠는데 간단하게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야구장 모양이 있고, 자, 1번 투수, 2번 포수, 3번 1루수, 4번 2루수, 5번 3루수, 6번 유격수, 7번 좌익수, 8번 중견수, 9번 우익수. 요 포지션.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일단 투수가 1번인 건 알겠어. 공 잘 던졌으니까. 그거 받는 선수니까 2번. 1루수 3번 4번인데 5번 6번 가지고 5번 6번 이렇게 가냐고. 원래는 1, 2, 3루수만 있다가 나중에 쇼스탑이라는 6번에 나중에 포지션이 생겼고, 그리고 여기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는 7, 8, 9는 또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것도 그냥 지금 맘대로인 것 같아요. 하고 정말 편의적으로 순서로 1, 2, 3, 4, 5, 6, 7, 8, 9를 써놓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7, 8, 9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순서고 1루수, 2루수, 3루수 다음에 유격수가 온다. 이게 수비 번호인데, 이 수비 번호를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1루수로 알아도 되고 유격수, 중견수로 알아도 되잖아. 근데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라인업이라는 거 있잖아. 라인업.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타순이 적혀 있고 그 타순 옆에 숫자가 더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비 번호예요. 1번에 4번 김땡땡이다 하면은 1번 타자지만 포지션은 2루수다 라는 뜻이에요. 9번 타자 9번이면 쌍구네 라고 하겠지만 9번 타자에 9번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9번 타자는 9번 타순에 쓰면서 9번 우익수 자리에 선발 출전하는 선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타자에 3번 적혀 있으면 뭐겠어요? 1루수. 여기 3번 1루수죠. 그런데 여기 보면 1번이 없어. 왜냐하면 투수는 타석에 안 들어오니까. 투수는 투수하느라 바빠요. 투수도 당연히 타석에 들어서 자기 역할을 해야 1, 2, 3, 4, 5, 6, 7, 8, 9가 1, 2, 3, 4, 5, 6, 7, 8, 9로 매칭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투수는 투수만 하는 그런 지명타자 제도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중에 특히 중심 타선 어딘가에 여기 수비 포지션에 D라고 써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Designated Hitter, 지명타자라고 부르는 거고 D 혹은 DH라고 써요. 이 선수는 요 안에 없죠. 이름이 수비를 안 합니다. 공격만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살펴봤지만 야구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스포츠라서 이 주로 지명타자를 하는 선수는 명예전당도 보내면 안 돼 라는 반쪽짜리 선수다. 수비 안 하는 반쪽짜리 선수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 DH라는 것도 굉장히 전체 공격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으로서 인정을 받는가 하면, 또는 이 DH 자리는 수비 안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이 포지션 선수들을 지명타자 자리에 줌으로써 그날은 수비 안 해도 약간 쉬면서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게 이렇게 DH 자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비 번호라는 건 라인업과 연결되어 있는 번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론 시간이니까 수비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포지션별로 필요한 수비수의 능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루수. 1루수의 가장 큰 덕목 뭘까요? 잘 잡아야겠죠. 근데 저 중요한 건 1루수는 포기가 빨라야 된다. 뭔 소리냐고요? 왜 야구는 최선을 다해야지 왜 포기가 빨라야 되냐고. 1루수는 가장 공을 많이 받는 포지션 중에 하나잖아요. 포수가 공을 가장 많이 받지만 내야 땅볼이 나오면 타자 주자를 1루에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1루수가 베이스를 밟고 글러브를 쭉 내밀어서 공을 딱 받습니다. 이래서 아웃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어떤 플레이의 수비 플레이의 마무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아야 돼. 일단 뭐 어려운 타구도 걷어 올려야 되고 위로 날아오는 거 점프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1루수들은 되게 키가 큰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수비 번호가 넓어지잖아요. 베이스 밟은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루수의 능력은 굉장히 잘 잡고 어려운 공도 잘 처리하고 뒤로 빠뜨리지 않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송구가 어려운 송구, 잡기 어려운 송구가 나왔을 때 얼른 베이스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베이스를 벗어나서 그 공을 완전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루수가 공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공을 잡으려다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 타자 주자가 혹은 주자들이 한 베이스를 더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루수는 언제든지 이건 어렵다 싶을 때 베이스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를 버리고 나서 공을 뒤로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이건 얼른 베이스를 피해야겠다. 베이스를 버리고 공을 잡아야겠다. 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1루수로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루수는 약간 속된 말로 짬이 좀 돼야 돼요. 그렇게 해도 팀 내 다른 선수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안 돼. 저 XX 저거 못 잡아갖고 얼른 피해갖고 지 욕 안 먹으려고 뒤로 안 빠뜨리려고 이런 요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1루수는 좀 짬찬 선수가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1루수 역할. 1루수 굉장히 공을 잘 잡아야 되지만 최근 1루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리그에 좌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왼손 타자들이 많아서 왼손 타자가 빵 치면 옛날에는 오른손 타자가 많았으니까 3루수가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1루수여서 1루수 쪽으로 굉장히 강한 타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루수는 그 빠른 타구를 처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그 주자가 1루에 있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자가 1루에 있으면 투수가 견제구를 던졌을 때 견제구를 잡아서 처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수가 홈으로 던지면 수비할 준비를 해야 되고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면 견제를 받아야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1루수는 민첩해야 되는데 이거를 견제구를 받아서 태그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요거는 좀 입문자분들도 열심히 보시면 좋은 게 LG의 오스틴 1루수 LG 오스틴 요즘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는데 녹화 시점 기준 언제 또 잘할지 몰라요. 오스틴이 최근에 1루 수비하면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원래 오스틴은 처음에 2023년에 올 때만 해도 약간 수비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시즌 경기 중후반에 이제 문복용으로 교체되고 그랬는데 지금 1루 수비 굉장히 잘합니다. 오스틴이 1루에서 견제를 받을 때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공을 왼손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고 내가 투수로부터 공을 받으려면 오른발로 베이스를 밟고 왼발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견제구 오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거든요. 화면 보시면 있지만 이렇게 잡아서 태그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수비하러 다시 또 이렇게 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이 많은데 오스틴이 어느 순간부터 1루 주자를 약간 뒤에 둔 상태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 1루 베이스를 왼쪽에 두고 주자도 뒤에 두고 그 투수가 견제를 들어오면 이거를 이쪽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잡아서 이게 정석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오스틴이 잡아서 투수가 견제구를 하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태그를 해요. 이게 이제 글러브 사이드 턴이라고 부르는 건데 글러브를 낀 손 쪽으로 턴을 내서 태그를 한다. 이러면 사실은 투수가 정확하게만 던져주면 베이스 근처로 공을 던져주고 잡아서 1루로 귀루하려는 주자를 굉장히 빠르게 태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글러브 사이드 턴. 공의 진행 방향을 따라가면서 공을 잡아서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몸의 밸런스도 맞춰서 그냥 잡아서 찍으면 두 발이 다 붙어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그냥 굉장히 편안한 자세인데 이거는 몸을 움직이면서 터닝 잡아서 태그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몸의 전체가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성공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오스틴이 굉장히 잘하더라. 오스틴의 투구 견제의 글러브 사이드 턴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할 수 있어서 오스틴이 어떤 LG의 도루 저지 능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기술은 나중에 경기 중계 보실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글러브 사이드 턴. 요건 1루수들이 많이 하는 기술이 아닌데 오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루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2루수가 할 수 있는 가장 물론 잘 잡고 잘 따라가고 1루에 송구 잘하고 이런 걸 좋아야겠죠. 근데 2루수의 가장 큰 요소는 1루수 뭐라고 그랬죠? 1루수 아까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2루수는 박자다. 박자 혹은 호흡. 유격수가 있고 2루수가 있어요. 유격수, 2루수. 대개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유격수가 땅볼이 나가면 유격수가 1루로 공을 던지고 2루로 공을 던지고 2루수가 얼른 들어가서 여기서 공을 받아서 1루로 송구로 더블 플레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루수의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피봇이라는 기술입니다. 2루수는 송구를 1루로 해야 되는데 송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서 유격수의 토스를 받아서 공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 던져야 되잖아요. 요 리듬과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피봇 동작을 잘해야 부드러운 송구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정적인 송구를 할 수 있는데 요 동작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2루수였던 고영민 현 코치는 되게 좀 박자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지막 병살타 플레이 금메달을 확정되는 병살 플레이에서 모두들 약간 움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박진만의 토스를 받아서 1루로 던질 때 약간 이상한 동작으로 점핑 피벗 비슷하게 원래는 여기서 딱 잡아서 피벗으로 돌아야 되는데 점프를 해서 던지는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루수에게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 여기서 피벗과 함께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유격수가 공을 처리해서 여기까지 던질 때 걸리는 타이밍과 박자를 계산해서 여기 맞춰서 들어가줘야 돼. 유격수가 공을 잡았어요. 유격수가 공을 잡아서 더블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잡아서 지금이면 이루수가 어디쯤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던져야 되는데 이루수가 좀 늦어. 그러면 하다가 박자가 늦어지면 악송구가 나고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루수 유격수는 키스톤 콤비라고 불러요. 키스톤. 여기에 있는 요 베이스를 두고 뭐 키스톤이라는 평가를 해서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유격수의 플레이를 받아서 넘겨주는 리듬과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서로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지금쯤 어디에 와 있겠구나. 내가 이 타구를 지금 여기 잡았으니까 어디쯤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 하고 딱 던졌을 때 거기 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연결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유격수도 이루수가 잡은 공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피봇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서 들어 던질 때는 좀 늦게 타이밍이 어긋나도 두두두 들어서 달려오면서 받아서 찍고 던지면 되니까 박자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루수는 유격수의 호흡과 리듬의 박자를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루수의 짬차인 선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루수의 신빙이 오면 유격수가 굉장히 피곤해요. 유격수가 아주 베테랑이어야 돼. 이루수의 엉뚱한 호흡에도 맞춰가면서 경기를 하려면. 한화의 정근우 선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근우 선수 이루수잖아요. 근데 그때 한화의 유격수가 마땅치 않아서 이 한 시즌에 4명의 유격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근우 선수가 내가 진짜 4명의 유격수를 맞춰주느라 죽는 줄 알았다. 유격수마다 조금씩 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루수가 정근우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 박자와 호흡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루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박자와 호흡. 그 다음에 1루수 2루수 있으니까 유격수는 아니고 다시 3루수로 갑니다. 3루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직감.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3루수는 되게 여기쯤 서 있어요. 여기쯤 서 있는 경우가 선상에 조금 뒤에. 그리고 유격수는 여기쯤 서 있는 경우도 여기쯤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3루수는 뭐 선상에 앞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뒤로 들어가기도 수비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3루수 자리에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우타자들이 빵 때리는 타구들이 많아요. 1루수는 좌타자가 많아서 빵 때려도 받은 다음에 1루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떨어뜨려 놓고 주워도 아웃일 게 가능성이 높아. 근데 3루수는 이걸 처리를 해서 바로 1루로 던지는 시간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처리가 필요해요. 게다가 뭐 잘 맞은 타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깊숙한 타구도 있고 떼굴 오는 것도 있고 뭐 한 번 팍 맞고 뿅 뜨는 타구도 있고 이상한 타구들이 많은데 3루수의 자리 수비를 두고 사실은 지난해 기아 김도영이 리그 최고의 선수였지만 3루 수비를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김도영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수비수인데 오랫동안 유격수를 보다가 그때 3루수를 사실상 처음 보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유격수는 위치에서 보듯이 타구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유격수는 습관적으로 리듬을 타고 있다가 타구가 오면 그 타구에 맞춰서 발을 다다다다 움직이면서 갑니다. 근데 3루수는 발을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딱 하는 순간 바로 첫 번째 베이스, 첫 번째 리듬으로 그 자리를 카바를 해서 공을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격수의 습관, 따다닥 하기 시작하면 3루수 이미 늦어버리는. 그리고 유격수는 공의 바운드를 한두 개 보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판단할 시간이 있는데 3루수는 그거 보고 있다가는 이미 우왕좌왕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오는 타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루수는 직감이 중요하다. 딱 하는 순간 이건 어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좋은 수비를 할 수 있다. 그게 3루수. 김도영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익숙해지고 나면 바로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루수는 김도영은 뭐 3루수로서 거의 올라왔고 이제 다리만 아프지 않으면 돌아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루수는 그리고 여기다가 강한 송구를 통해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격수. 유격수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이에요, 발. 유격수야말로 진짜 발로 수비하는 포지션. 이렇게 가장 뭐 이렇게 핸들링이라고 불러서 글러브를 이렇게 백핸드로 잡고 뭐 이렇게 잡아서 옮겨서 송구하는 이런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유격수는 그 송구 포지션을 만드는 발의 움직임,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오지환 선수랑 아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정말 오지환 까까머리 신인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의 성장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유격수 수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이제 막 공만 보면 막 앞으로 뛰어가고 공 오는 쪽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공 일로 간다 싶으면 절로 들어가면 뒤로 가고 그랬는데 오지환이 어느 순간 이제 경제에 오른 다음에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호를 그린다. 오지환 선수는 유격수는 나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나비의 날개처럼 공을 향해서 직접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과 만나는 자리를 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올 거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공이 저기서쯤에서 나랑 만날 거야. 옛날에는 공이랑 싸우러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공과의 만날 자리를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움직여서 그걸 잡아서
송구를 하는 동작까지 만들어지는 것. 유격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던지는데 그림만 봐도 3루에서 던지는 것보다 유격수가 훨씬 뒤에서 잡아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격수는 굉장히 긴 거리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송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야 수비수 중에 가장 화려한 포지션 넘버는 6번이지만 리그에서 가장 수비 잘하는 이 전체 선수 중에 제일 수비 잘하는 선수가 유격수여야 되는 거야. 팀에서는 본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이루수도 중요하지만 리그 전체 내야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유격수라면 그 팀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실은 두산이 가장 강했을 때 이 유격수 자리에 김재호라는 선수가 팀을 꽉 끌어안으면서 흐름을 잡아가니까 팀 전체 내야진이 안정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격수 포지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유격수 하면 어떤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어요. 지터 점프. 데릭 지터라는 이제 왕년에 아주 유명한 선수가 공이 3루간으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면 쫓아가서 잡은 다음에 그대로 뛰어 오른 다음에 점프해서 공을 딱 1루까지 던지는 지터 점프라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시그니처 무브가 있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었던 타티스 주니어도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뛰어가서 점프를 하는 대신에 뛰어가서 무릎을 딱 꿇은 상태에서 그냥 팔로만 던져서 1루까지 쏘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강견을 자랑하는 그런 이 온더니, 이렇게 파이어 온더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릎 꿇고 1루 송구 뭐 이런 걸 잘하는 유격수들의 시그니처 무브가 있다. 이게 내야수의 포지션. 자, 그 다음에 외야수 들어옵니다. 외야수 중에 수비 제일 잘해야 되는 선수는 중견수. 리그 최고의 중견수는 박혜민. LG 박혜민 선수. 하나만 만나면 펄펄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 팬들에게는 박혜민 이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실 외야수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그런 거잖아요. 공 던져주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잖아요. 공이 탁으로 빵 치면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서 딱 잡으면 아주 쉬울 것 같잖아요. 발만 좀 빠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날아오는 공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발로 움직여 정확한 타이밍에 포구를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몇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어데어 교수가 쓴 야구의 물리학에도 이게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계산해서 쫓아가 잡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로봇이 못합니다. 공이 그것도 무슨 계산된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빵 쳐서 날아오는 공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그냥 쫓아가서 발로 정확하게 잡아내는 건 지금의 로봇 기술로서 굉장히 따라하기 힘든 정도로 굉장히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플레이인데, 어느 정도냐면 아주 잘하는 외야수는 타구의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될지를 판단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견수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중계 보실 때 공을 보면서 뛰어가는 선수는 하수 오브 하수예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최고의 선수는 일단 공을 쳐. 그러면 그 자리에 공이 딱 맞았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공을 처음에 봤겠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그냥 뛰어가. 그리고 딱 봤을 때 공이 이미 와 있는 그걸 딱 처리하는. 그리고 박혜민 같은 거 보면 그 오버 더 캐치라고 부르는데 머리로 넘어가는 타구를 그냥 돌아서서 뛰어간 다음에 다시 가서 잡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진짜 뛰어난 중견수.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구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다. 물론 정수빈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다. 정수빈도 그거 굉장히 잘해요. 뒤로 뛰어. 물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 앞으로 떨어지는 공 제일 잘 잡는 건 정수빈. 캐치도 잘하고 막 그런데 뒤로 넘어가는 공 제일 잘 잡는 건 박혜민.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잘하는 건 짐승 김강민 선생님. 제 인터뷰 때 짐승 김강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야수는 글러브에 공이 닿았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글러브에 닿은데 떨어뜨린 건 그건 외야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중견수 수비는 워낙에 이렇게 야구장에 있어서 중견수의 커버리지가 넓어서 양쪽을 이만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주력과 수비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이 좌중간, 우중간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좌익수랑 중견수랑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중견수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중견수가 먼저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중견수가 수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좌익수, 우익수가 있는데, 좌익수, 우익수는 중견수보다는 조금 범위도 적고 아무래도 외야수 능력이 조금 떨어진 선수가 들어가는데, 우익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해요. 송구 능력. 우익수에게 송구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익수 플라이 때가 아니라 우전 안타가 나왔을 때 1루 주자를 3루까지 보내지 않도록 막는 것. 여기서 강하게 3루로 던질 수 있으면 1루 주자가 함부로 2루로 3루 못 가겠죠. 이거를 하나 더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가 득점 기회, 실점 기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익수에서는 굉장히 송구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럼 좌익수는 쩔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제일 못하는 애가 쓰는 거냐? 라고 하지만 좌익수도 요즘엔 좌타자가 많아서 좌타자가 삥 치는 타구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밀어서. 옛날에는 좌타자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나마 이제 우타자들이 땡기는 공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좌타자들이 딱 깎아서 치는 움직임은 공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걸 처리하기가 좌익수들도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요즘엔
좌익수들도 수비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잘하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렇게 좌중우 이렇게 세 개의 외야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비는 뭐 당연히 잘해야죠. 잘하면 좋죠. 수비를 잘하는 팀이 승리에 가까운 팀이고. 근데 이 수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야구학계는 항상 마지막에는 굉장히 사회적 의미 부여하는 인사이트 있잖아요. 오늘의 두 가지 용어.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플레이, 백업 플레이. 백업 플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백업 뭐라고 그러죠? 무슨 그 서버 백업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이걸 백업이라고 부르는데 야구에서도 백업 플레이가 항상 일어납니다. 야구에서 백업 플레이는 어딘가 벌어질 실수에 대비해서 그 뒤를 받치는 것이란 뜻이에요. 자, 공이 우중간으로 날아가. 그럼 일단 우익수가 잡을 것 같아. 그러면 중견수 가만히 놀고 있잖아요. 혹시 우익수가 놓칠 거에 대비해서 요 뒤로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레이가 내야 땅볼이 났을 때예요. 내야 땅볼이 나면 뭐 유격수 앞 땅볼이 간다. 그러면 여기 공 봤던 포수가 그 무거운 장비를 끼고 이렇게 쭈르르르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유격수가 공을 던졌는데 여기서 뒤로 빠지면 포수가 와서 얼른 잡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익수도 평범한 왼쪽 내야 땅볼이면 이쪽으로 좀 움직여줍니다. 혹시 송구가 잘못됐을 때 우익수가 가서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요게 바로 야구의 중요한 백업 플레이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커버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 플레이. 요건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 커버 플레이는 해당 포지션의 선수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걸 커버 플레이라고 그래요. 자, 1루수가 수비하러 번트 수비하러 튀어나가. 그러면 여기 1루수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루수가 얼른 1루 쪽으로 오는 것. 요걸 커버라고 합니다. 야구는 우리 아웃 배울 때 배웠지만 베이스의 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비어 있는 베이스가 생기면 주자가 랄랄랄라 그냥 공짜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 자리를 알아서 미리 채우는 게 바로 커버 플레이. 병살타 칠 때 유격수가 여기다 유격수가 땅볼로 가면 얼른 2루수가 베이스를 위해서 병살 플레이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베이스 커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커버 플레이의 일종입니다. 만약에 막 포수가 난전 풀어주고 포수가 여기 올라가 있으면 홈플레이트가 비어있으면 얼른 투수가 들어와서 홈플레이트를 지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각 베이스가 비어있을 때 그 베이스를 비운 거는 그냥 나태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을 하러 옮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 와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커버 플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구의 수비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백업 플레이와 커버 플레이를 잘할 수 있어야 그 팀이 보다 유기적인 수비책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백업은 야구는 실수의 종목입니다. 누구나 모든 플레이에서 거의 실수가 일어나요. 타자는 스트라이크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를 해서 삑 맞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해요. 수비도 실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대비해서 그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백업 플레이예요. 이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만 실수는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 모두가 실수를 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라면, 젊은 사람이라면, 젊은이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에 따른 안 해본 걸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넌 필요 없는 애라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 팀은, 그 사회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는 백업이라는 것들이 사회 시스템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적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실수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가만히 내 앞에 오는 것만 잡고 있으면 그 팀은 맨날 공 빠져나오고 다 안타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백업 플레이. 그리고 커버 플레이. 커버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다른 선수들이 보다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우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확 빠져나갔을 때 이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고 있어야. 자, 여기 산불이 나서 막 움직이고 소방관들이 다 갔을 때 다른 그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다른 백업 및 커버 플레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굴러갈 거잖아요. 이 팀도 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야구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교훈, 오늘의 교훈, 우리 사회도 야구도 백업 플레이와 커버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주고 모두가 나는 이 친구가,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이런 걸 할 때 나는 이렇게 백업을 해야지, 이렇게 커버를 해야지, 커버 플레이를 해줘야지. 이게 다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쟤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빈자리를, 실수에 대비하는 자리를 가서 알아서 먼저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잘하는 게 야구를 잘하는 거다. 오늘 야구학개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어려운 거 투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